이렇게 하얀 가발이 이렇게 동동동동 뜨는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템플라이프의 운주 우성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거나 또 갑자기 추워지거나 했을 때 시원한 식혜나 따뜻한 식혜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명절이 다가오면 식혜 생각이 또 많이 나죠. 그래서 오늘은 찬밥 남은 거 가지고 식혜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촬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밥은 이게 330ml 짜리에 한 250g 정도 들어가는 밥입니다. 이것이 7개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까지 7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의 용량은 1.5kg 정도 됩니다. 1.5kg 정도 되는 밥을 식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밥솥은 17인용 일반 전기밥솥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밥은 밥솥에 이렇게 넣어서 골고루 위아래가 평평하도록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엿지금과 물을 이용해서 식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내 마트에서 다 판매하고 있는 엿지금입니다. 엿지금을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산지 국산 적혀 있고 보리 100%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여기에 한복 입었는 어떤 그런 사진도 들어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산과 보리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뒷장을 넘기면 여기 함량이 있습니다. 함량의 국산 보리 100%가 중요합니다. 앞에 보리 100% 국산이라고 적혀 있어도 국산 보리 30%, 미국산 보리 70%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국산 보리 100%를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맛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500g 짜리입니다. 그리고 밥은 1.5kg가 들어갔습니다. 1.5kg 용량이면 여기에 350g이나 400g 또는 이 500g 다 써도 상관없고요. 350g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오늘은 남기기가 그래서 제가 이거 500g 다 쓸 겁니다. 식혜는 밥을 삭힌다 해서 식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는 식혜를 하려면 밥량을 늘려야 합니다. 엿기름 양이 아니고. 밥은 적게 넣었는데 엿기름을 많이 넣었다 해서 더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엿기름과 밥량이 비례가 잘 맞아야 합니다. 이게 1.5kg인데 한 2kg 쓰시면 500g을 다 쓰셔도 됩니다. 엿기름을 걸르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엿기름을 이렇게 배부자기에 넣으려고 합니다. 엿기름을 뜯어서 이 500g을 다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부자기에 그냥 넣으십시오. 살살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십시오.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 넣었으면 살짝 묶으십시오. 이때 식혜가 다 되고 나서 풀기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비 매듭을 해서 풀기 좋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묶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냉면 대접입니다. 냉면 대접에 물을 400g 정도 넣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절반만, 이 그릇에 절반만 넣었습니다. 이 배부자기를 살짝 넣으십시오. 이렇게 물이 스며들게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로 뒤집어서 살짝 이렇게 주무르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냉면 대접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이 엿기름에 들어가도록 잠시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 사이에 밥솥에 물을 채우겠습니다. 17인용 이 전기밥솥은 물이 5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 1.7리터만 먼저 넣겠습니다. 그냥 생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1.3리터를 넣어서 물을 3리터를 채우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물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물을 스며들었던 엿기름, 자,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거를 살살 했기 때문에 그대로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대로 밥솥에도 살짝 얹어 주십시오. 걸르지 마시고 요 그대로 살짝 얹으셔야 됩니다. 자, 얹었습니다. 넣고 물을 조금 더 붓겠습니다. 500ml 더 넣어서 총량 3.5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물을 좀 더 잡고 싶으신 분은 조금 더 잡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감초가 있다면 저는 여기 감초 7편 정도 됩니다. 요거를 씻어서 살짝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너무 간단한가요? 지금 저녁 8시입니다.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삭히면 식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8시에 삭혔는 정도를 보고 또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보온을 하시면 됩니다. 초절정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설탕이나 소금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께서 그 방법을 쓰지 않으신 결론적인 이유는 깊은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기밥솥에 10시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보온 상태로 10시간 내지 12시간 삭히겠습니다. 오전 8시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에 식혜를 안 쳤습니다. 그리고 삭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우, 잘 삭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적게 물을 넣는다고 넣었는데도 여기가 이 부분에 열이 가해져서 이 천이 누렇게 됐습니다. 빠르면 또 갑니다. 어쨌든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뽀얗습니다. 이게 삭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둥둥 뜨는 것도 삭았다는 증거고요. 이거를 가발을 이렇게 손에 넣고 이렇게 굴리면 이렇게 똘똘똘똘 말립니다. 이러면 삭은 겁니다. 삭지 않은 것은 말리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엿주금이 들어있는 자루를 살짝 건져야 합니다.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건지세요. 이렇게 해서 이 망에다 놓고 이렇게 건지겠습니다. 그리고 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감초 이렇게 보이죠? 이거 이렇게 건져주세요.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 밥알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동동 뜨기 시작하면 삭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냄비에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냄비에 넣고 끓이겠습니다. 제가 맛을 봤는데 죽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달짝합니다. 근데 물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여기서 500ml 물을 더 넣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더 넣고 싶으신 분은 삭힌 다음에 끓이는 과정에서 물을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는 넣지 마세요. 저는 500ml만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식혜를 삭히고 만들 때 넣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 홍고추 말린 겁니다. 이거 꼭지를 따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마련해서 넣으시면 끓일 때 속에 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말린 건고추 3개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생강은 3편 내지 4편 본인의 식성에 따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밥을 충분히 넣었기 때문에 지금 살짝 단맛이 맞습니다. 근데 혹여나 조금 더 달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원당 같은 설탕을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셔도 충분히 지금 답니다. 근데 물을 좀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원당 설탕 한 숟가락만 넣겠습니다. 끓이겠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불을 낮추시고 요 거품을 이렇게 살짝 걷어주세요. 이렇게 걷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어른 스님께서는 이거를 버리지 않고 드셨어요. 이거 참 특이하게 맛있다 하시면서 드셨는데 꼭 부모님이 드시는 사과 껍질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걷어주시고 불을 낮춰서 조금 더 끓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고추를 넣으면 끝맛이 약간 맛있게 이게 뭔 맛이지 하면서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요. 홍고추를 좀 더 오래 끓여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끓이기 한 2~3시간 전에 고추를 전기밥통 속에 넣어 놓으시면 삭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좀 물어 나옵니다. 한번 끓이겠습니다.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밥알을 좀 동동동동 띄우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끓이기 전에 밥솥에서 꺼낼 때 이걸 조금만 이렇게 건지십시오.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맑은 물에 이렇게 놓으시면 조금 있으면 이 단맛이 다 빠져서 동동동동 뜨게 됩니다. 밥을 새로 지어서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남아있는 찬밥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맛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엿질금을 걸러서도 되지만 이렇게 걸르지 않고 충분히 막습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겨울에 감기 같은 거 드셨을 때 고추를 넣고 드시면 정말 감기차로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강하고 고추하고 걸러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식혜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색을 아주 맑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고추를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식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밥알 몇 개 이렇게 깨끗한 물에 걸러내 놓은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걸러 가지고 여기다 얹으면 이렇게 하얀 밥알이 이렇게 동동동동 뜨는 그런 식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밥알 띄우시고 가정에 잣이나 대추가 있으시면 이렇게 띄우시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식혜가 됩니다. 겨울이 되면 몸살이 날 때도 있고 감기기가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러면은 따뜻한 식혜가 생각이 나고 여름에 더울 때는 얼음 동동 띄워진 얼음 식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남은 밥 가지고 간단하고 간편하게 식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식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먹거리 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 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